제62화 의자왕의 삼천궁녀는 허구다. 의자왕은 삼천궁녀를 품지 않았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백제의 의자왕 599년 출생 660, 제위 641년 660년은 삼천궁녀와 노란하다 멸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백제의 궁녀는 있었으나 3,000명의 궁녀는 없었다. 삼천궁녀설은 허구이다. 많아야 2,300명 정도였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의자왕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하다. 이를 논증한다. 첫째, 백제 인구 구조상 삼천궁녀를 둘 수 없었다. 김부식 의삼국사기 의자왕조와 일련의 삼국유사태종춘 추공조를 보면 다같이 백제는 5부 37군 276만가 있었다고 했다. 중국 인구사를 보면 당나라 현종 천보 13년인 754년에 대략 1,430만 호에서 1,540호로 인구가 7,455만 명에서 8,08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1가구에 약 5.22명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를 대입하면 백제의 75만 호에 5.22명을 곱하면 391만 5천 명이다. 약 40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진 백제가 인구의 1.3%인 3,000명의 궁녀를 둘 수 있었겠는가? 둘째, 국력이다. 백제는 BC 18년 지금의 하남인 위례성에서 건국했다. 백제의 계로왕은 475년에 고구려 장수왕의 침공으로 불과 7일 만에 방어전선이 무너졌고 도성이 공격당해 탈출하는 도중 잡혀 참수되었다. 계로왕의 아들 문주왕은 494년간 수도였던 위례성을 버리고 475년에 수도를 지금의 공주인 웅진으로 남하시켰고 또다시 63년 후인 성왕 16년인 538년에 지금의 부여인 사비성으로 수도를 남하시켰다. 수도를 웅진공주로 천도한 지 185년 만에 망했다. 삼국사기 권호의 태종무열왕조를 보면 660년 7월 13일 의자왕은 웅진공주로 피난을 갔고 의자왕 아들 융이 항복을 했다. 5일 후일 7월 18일에 의자왕은 웅진에서 나와 항복하여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멸망했다. 국력이 쇠약하고 이번에 천도와 새로운 왕궁 건설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나라가 삼천궁녀를 거느릴 국력이 있을 리가 없다. 셋째, 백제는 삼천궁녀를 먹여주고 입혀줄 재정 능력이 없었다. 삼천궁녀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한 벌씩 4벌의 고가의 화려한 비단옷을 사준다면 1년에 12,000벌을 사줘야 한다. 엄청난 재원이 있어야 한다. 삼천궁녀가 있었다면 환관인 내시도 도 그 정도의 숫자가 있어야 한다. 나라가 기울어 가는데 3,000명의 궁녀를 거느릴 경제력이 있었겠는가. 넷째, 진홍이장한 가전에 보면 막강한 당나라 황제도 여자 티오가 121명이다. 즉 황후 1명과 3명의 부인과 9명의 빈과 27명의 세부와 81명의 어첩이 있어 모두 121명이다. 인구 약 400만 명을 가진 백제가 삼천궁녀가 있었다는 것은 허구다. 많아야 300명 정도였을 것이다. 삼천궁녀를 하루에 1명씩 사랑한다고 가정하면 8년 80일 걸린다. 변강쇠도 11여일 만에 죽을 것이다. 삼천궁녀의 끝번은 8년 79일을 기다려야 한다. 8년 79일을 기다리면 나이가 거의 40에 가까웠을 것이다. 이런 늙은 궁녀를 사랑했을 리가 없다. 다섯째, 조선 후기 이익 1681년 출생 1763의 성호사설 24권 환관궁녀조를 보면 우리 조정영조 제위 1724년 출생 1776에는 환관이 335명, 궁녀가 684명인데 이들이 받는 녹을 합치면 쌀이 11,430석이나 된다. 고했다. 통일국가인 조선왕조도 궁녀가 18세기에 684명인데 삼국시대 7세기 백제의 의자왕 시대의 삼천궁녀설은 어불성설로 조작된 것이다. 그런데 의자왕은 삼천궁녀를 거느렸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일까? 백제가 멸망하자 자살한 궁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된 최초의 기록은 일련의 삼국유사권일 태종춘 추공조이다.
백제고기의 부여성 북쪽에 모퉁이에 큰 바위가 있어 아래로 강물까지 다다랐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자왕과 모든 후궁들이 함께 화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서로 말하기를 차라리 목숨을 끊을지언정 남의 손에 죽지 않겠다 하고 서로 이끌고 와서 강에 투신하여 죽었다. 하여 타사함이라 하나 이것은 속설의 잘못이다. 다만 궁인들이 떨어져 죽었다. 의자왕이 당에서 죽었다는 것은 당사에 명문이 있다. 삼국유사에도 궁인이 떨어져 죽었다. 고했을 뿐 삼천궁녀라는 기록이 없다. 문헌상 백제의 삼천궁녀 이야기가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속동문선제다섯권에 수록된 기문 1448 칠원고시 낙화암이다. 이 시를 보자. 부여의 왕기가 날로 쇠미의 진이달도 차면 기우는 것 애꿎은 점쟁이만 죽였구나 중량 노래하고 춤추던 삼천궁녀 모래 티끌에 버려져 꽃지고 옥 부서지듯 물결 따라 가버렸네 중략 향그런 혼이 한 번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은 이애와 논이는 사람 길이 눈물 뿌리네 강물은 끊임없이 밤낮으로 흐르고 바위는 우뚝우뚝 천길이나 뾰족하건만이 하는 강과 바위와 함께 그칠 때가 없으니 천년토록 길이 후세를 징계하리 제발 강물이 띠처럼 줄고 바위가 숫돌처럼 닳지 말게 하소. 이 시에 노래하고 춤추던 삼천궁녀 모래 티끌에 버려져에서 삼천의 숫자가 등장한다. 이 시를 지은 김은은 조선 초기 문인으로 백제가 멸망한 지 788년 후에 태어났다. 그리고 민재인 1493년 출생 1549에 백마강부에 삼천궁녀 바라보니 구름과 같았고 후궁의 꽃단장에 현혹되었네에 삼천궁녀가 나온다. 모두 후대의 기록이다.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킨 부도덕성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삼천궁녀설을 퍼뜨린 것이 아닐까. 의지왕은 나라를 망친 임금인 만큼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삼천궁녀와 놀아났다는 것은 억울한 누명이 아닐 수 없다. 낙화암에 가서 보라. 삼천궁녀가 서 있을 자리가 있는가 없는가를. 당나라 소정방은 백제를 멸망시키고 의자왕과 태자, 융, 왕자 태와 연 대신과 장사 88명과 백성 12,807명을 장안으로 압송한다. 의자왕은 당나라에서 죽었다. 백제 마지막 역사를 기록할 만한 엘리트 88명은 당나라로 끌려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 나라가 망하면 의자왕처럼 있지도 않은 삼천궁녀와 놀아났다고 억울하게 당한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패자는 자기 역사를 기록할 수 없다. 그리고 수도를 남하시킨 나라치고 잘된 나라가 없다. 미묘한 이야기 다 출처 김상홍 명예교수